이때에 맞아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비디오 가게 차리면 돼야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커피숍을 차리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하죠. 왜요? 왜 커피숍 차리면 말이 안 해요? 어? 망할 것 같아요. 집합 금지잖아. 그렇죠. 아예 테이크아웃밖에 안 되잖아. 자, 테이크아웃 하려고 커피숍에서 4,000원, 5,000원 주고 커피를 마시나요? 거기 가서 분위기 있게, 그죠? 사람들 만나기 위한 장소 제공값이지 테이크아웃 하는데 돈 들이지 않습니다. 테이크아웃 하면 집에서 커피 마시죠. 그리고 요새 네스카페에서 나온 그 원두커피 내리는 그 기기가 있어요. 10만 원만 주면요. 거기서 먹는 값부터 다 데려서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 사놓고 거기서 그냥 내려 먹어요. 굳이 비싸게 누가 사 먹나요? 요새 식당 차리면 또 어떻게 되나요? 시장에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오프라인에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장 내면? 다 죽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시대에 안 맞다라는 겁니다. 언택트 비즈니스가 이제 우리 원하든 원하지 않든 와버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언택트 이렇게 접촉 안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 배달의 민족 이런 게 막 뜨죠. 배달 터운 분들 온라인 쇼핑몰이 더 대세.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람 불 때 연 띄워라. 연 띄워라. 물 들어올 때 배 띄워라. 띄워라. 근데 거꾸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천시에 역행하는 사람, 순천자는 흥이요, 역천자는 망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호송아, 아빠가 그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했지만 성공 못한 이유가 하늘의 순리를 순응하지 못했다. 내가 그걸 억지로 바꾸려고 했다. 순천자는 흥이요, 역천자는 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보다는 똑똑하지 않지만 세상의 흐름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시류에 살살 편승을 잘해요. 잔머리가 좀 잘 돌아가요. 아버님보다는 머리가 나쁜데 잔머리, 그걸 JQ라고 해요. JQ. 잔대가리 지수. 잔대가리에 J에서 JQ, 이렇게 잘 돌아가요. 그걸 아버지보다 해서 제가 성공할 수 있는 인자가 더 높은 거예요. 자, 그럼 천시는 뭐냐면 포노사피엔스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포노사피엔스 시대는 뭐냐? 이 스마트폰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가지고 2001년도서부터 태어난 애들을 완벽한 포노사피엔스 시대에 완전한 Z 시대예요. A부터 Z 끝까지, 세상 끝까지 온 애들이에요. 인류 문명의 끝까지 온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에 TV서부터 팩스서부터 사진기서부터 카메라서부터 다 들어가 있어요. 전 세계 소통할 수 있는 게 다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쇼핑하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은행 업무도 처리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시대는 와버린 거예요. 10년 전서부터. 2008년부터 스마트폰이 스티브 잡스가 개발해서 애플이 시판하면서요.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됐고 2020년대에 이제 스마트폰이 전 세계 확산되면서 호모사피엔스 시대가 아니라 이 스마트폰 등 포노사피엔스 시대가 이제 새롭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게 인류 역사를 바꾸는 새로운 인류, 따라갈게요. 포노사피엔스. 포노사피엔스 시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면 망한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게 뜨는 거예요. 카카오뱅크는 매장이 있어 없어요? 없는데 은행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오프라인 시대가 저물고 온라인 시대를 열게 된 것이 포노사피엔스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아직도 그냥 호모사피엔스. 이렇게 접촉해야 뭐가 살아남아야 돼. 나가서 노동을 해야 돼. 이제 곧 노동도 종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스마트폰 사피엔스 시대에
바로 스마트폰 시대에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앞당겨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코로나 사태가 붙으면서 사람들이 게을러서 안 했던 사람조차도 나이 들어서 안 했던 사람들조차도 아예 이제 어떻게 해요? 못 돌아다녀. QR코드 안 찍으면 돌아다녀요? 못 돌아다녀요? 그럼 QR코드 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살기 위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가서 못 사오니까 매장에서 못 사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플랫폼 하는데 11번가나 쿠팡이나 이런 데 가서 클릭해서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 그런데 알리바바, 쿠팡 이런 데서 물건을 사도 우리한테 돈 줘요? 자기네들이 가져가요? 자기네들이 돈 가져간다는 거야. 우리 소비자들은 돈을 쓰기만 하는 거야. 그럼 부자는 누가 돼요? 우리가 부자가 돼요? 저거 플랫폼 만든 사람이 돈을 벌어요. 그런데 만든 사람이 플랫폼을 만든 사람이 본인이 돈을 안 가져가고 우리한테 주겠다라는 기업이 나왔어. 그럼 저기 가서 소비를 해야 돼요? 우리한테 돈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플랫폼 직후에서 소비를 해야 돼요. 어려운 일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전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되고,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바로 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진짜 부자가 되는 게 뭐냐? 바로 건물 주인처럼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진짜 부자는 뭐요?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 로얄티를 받는 사람, 인센소득을 받는 사람, 노동을 하지 않는데도 돈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부자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돈 많이 버는 게 부자가 아니고, 그래서 저분들도 하는 거예요. 우리 노사장님도 굉장히 잘 사시던 분인데 어떻게? 나이가 자꾸 들다 보니까, 나이 들다 보면 이제 매장도 내려놔야 되고 노동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 위에 아름답게 늙어가시려고 국내 이사를 했다가 돈을 벌기는커녕 아주 그냥 털려가지고 지금 면이 안 서, 남편한테. 그래서 어떻게? 평생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요? 이제 내가 벌어서 남편을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안 하게 살게끔 해줘야 돼요. 여기는 뭐 해당 사항은 없겠지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우리 노국 사장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노국수 사장님을 또 성공시켜야 돼, 이게 구조가. 그래서 지금 크리스마스 이분데도 다른 사람들 다 못 오게 하고 어떻게? 딱 신규 이자 오신다니까 딱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네. 우리 이사장님과 노사장 성공시켜야 되니까. 제가 1대1로 이렇게 해서 생방송을 해보긴 또 처음이네, 또. 그러니까 VIP예요, VIP. 받으셨어. 자, 여러분이 월 한 4천만 원,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나오는 이 100억대 빌딩을 준다면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한 3년 동안 뛰실래 안 뛰실래요? 네? 말씀하셔. 돈 벌어다 준다는데 이제 그건 딱 뭔 일을 시킬까 저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매일 어떻게 직급 제품으로 매일 바꿔 쓴다. 어려워하면 내가 변한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한 번 정도 얼굴 보면서 라인 미팅 한다. 그 다음에 매일매일 아침에 김유신이가 하는 아침 조회 30분씩 듣는다. 이 스마트폰으로 다 되니까 지금 스마트폰으로 지금 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방송국이 생긴 거야. 이래서 포노사펜스 시대야. 제가 이미 방송국이 됐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소유해야 돼요. 시스템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빌딩 같은 걸 소유하지 않으면 인세 소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자영업자들 돈을 못 벌어도 월세는 내야 안 내요. 월세는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버는 거야. 이 난리에도.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도 이제 돈을 못 벌게 되는 시대가 이제 내년서부터는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계약했던 사람들이 내년 6월 정도면 다 거덜나서 나가요. 그럼 여기에 다시 임대할 사람이 들어와야 임대료가 나와. 근데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있다 없다? 점점 없어진다. 네? 없어진다. 누가 이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 이 상태에서 가게 내겠어요? 커피숍 내겠어요? 식당 내겠어요? 응? 지금은 이미 계약된 사람이니까 못 빠져나가니까 내겠지만 이게 비어있으면 누가 들어오느냐고요. 위험부담 느끼면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빌딩 가진 사람도 이제 망에 자빠집니다. 왜? 은행에 대출 받아놨을 거 아니에요. 임대를 안 들어오면 어떻게? 자기가 관리비 내야 되고 자기가 은행이자 내야 돼. 이 자기 은행이자 못 낸다 보면 어떻게? 경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가 3년 정도 지나면 지금 현재 반토막이 난다고 다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상가 사실 분은 3년 후에 반토막 날 때 사시면 돼요. 네? 지금 빨리 내놓으셔야 돼요. 사겠다면 7, 80%라도 80%만 나간다 해도 무조건 던져야 돼. 네. 2, 3년 지나면 완전히 그 갖고 있는 게 그냥 아주 그래서 이렇게 유형의 자산을 갖는 것보다는 저는 G급의 가상 공간에 쇼핑몰을 갖는 것이 걱정이 없어. 네? AS도 없고 뭐 할 게 없어요. 진짜 부자는 그래서 가상 공간에 이렇게 임대료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걸 구축한 게 진짜 21세기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부자다 라는 걸 잘 알고 직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갖다가 자, 오늘 이제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 드린다고 그랬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이 부분을 저는 평생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책을 읽고 아주 간단합니다. 부자는요, 부모가 부자인 경우 부자 될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근데 우리가 가난한 이유는요, 부모가 일단 가난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요, 자본으로 소득으로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노동소득으로 하는 거예요. 노동하다가 끝나면 거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스템의 소유가 아니라 시스템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멋은 생활을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익을, 시스템을 가진 사람은 이익을 독식하지만 이익을 나눠서 우리는 받질 못해요. 아까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신물가에서 물건 샀다고 쿠팡가에서 물건 샀다고 우리한테 이익을 나눠줘요? 안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뭐냐면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보다는 부채를 취득하는 행위를 열심히 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의식구조도 가난한 사람의 사고를 갖다가 자식들한테 일러줘요. 유전자를. 생각과. 그래가지고 가난도 세습을 해요. 자, 요거는 이제 요거 가지고도 한참 하는데 오늘 선물 요것만 확실히 해도 내년에 부자 될 수 있는 팁들이 많은데요. 자산과 부채 개념을 구분하라.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내가 하는 행위가 자산활동인지 부채활동인지 구분해서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산은 뭔지 부채는 뭔지 제가 딱 구분해 드릴게요. 자산은 돈을 썼을 때 돈이 다시 들어오는 것이 자산이에요. 내 행위가. 자, 이 오피스텔 샀어요. 이 주인은 제가 2년 전에 계약할 때 한 번 보고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저는 돈을 벌어서 여기에 매달 어떻게 80만 원씩 돈을 계속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소유했기 때문에 그분은 저한테 80만 원씩 계속 매달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가를 취득 안 하기를 훨씬 잘한 거죠. 지금 상가 잘못한 데는 비어있으면 차여있을 때는 상가가 자산이지만 비어있는 그 상가를 사놓으면 어떻게 해요? 부채예요. 부채는 그러니까 거꾸로 돈을 썼는데 돈이 나가는 것. 이거예요. 자산과 부채 개념 이해되셨죠? 자, 그럼 볼게요. 자식 키우는 일은 자산을 키우는 거예요? 부채를 키우는 거예요? 이래도 헷갈려요? 자,
자식 키우는데 돈이 들어와요? 돈이 나와요? 나가지. 그러니까 자식 키우는 일은 자산을 키우는 것 같은 생각이 드나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와이프 주부가 밥하고 설거지만 하고 남편이 보내다는 순으로 생활만 해. 그러면 돈을 버는 거예요? 쓰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활동이에요. 자, 주택이 금융이자만큼 오르게 되면 자산이에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부채가 돼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 3월이 집값의 대한민국의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하락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제가 계속 약간 지금 딜레이 됐지만 3년 후에는 무조건 집값이 반토막 납니다. 지금 3천조라고 하는 돈이 갈 데가 없어서 그 돈 가진 사람들이 돈질러 지금 움직이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인구가 되지 않고요. 자본이 없어요. 그리고 버티지 못해요. 이제 보세요. 특정 몇 개 지역, 뭐 예를 들면 세종시 같은 경우 아직도 힘을 갖고 갑니다. 강남 같은데 좀 예외적인 거예요. 나머지는요, 웬만한 데는 진짜 작살납니다. 선택과 집중의 차별화가 되는 시대가 옵니다. 법상으로도 1가구 2주택 너무 과세가 크기 때문에 이제 똘똘한 한 채 쪽으로만 몰리게 돼 있어요. 이것도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어설프게 지방에 어설프게 집 가지고 있는 거 똥값 됩니다. 큰일 납니다. 뭐 오늘 부동산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제 코너에도 또 화면 쭉 나와 있어요. 큰 흐름. 자, 자동차도 레더로만 쓰면 부채. 근데 직구를 하게 되면요, 내가 누군가 소비자가 물건 갖다 달라고 했을 때 다 갖다가 해줘. 그럼 매출이 발생돼야 안 돼요. 그죠? 그럼 자동차도 자산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냥 쓸데없이 풍류로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행위는 다 무슨 행위? 부채 행위.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는 것도 부채 행위. 머리 감는 거, 밥 먹는 거, 그죠? 똥 싸는 거. 아, 왜 똥 싸는 게? 똥 싸고 나면 손으로 닦아요? 휴지로 닦아요? 휴지는 공짜로 사요? 돈 주고 사요?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풍기 현상, 마트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산 게 뭘까요? 휴지예요. 그 사람들 나 이해는 안 되지만 그게 굉장히 공포스러운가 봐. 휴지가 떨어져서 맨손으로 닦는 거에 대한 공포가 미국 사람한테 굉장히 크대요. 우리는요, 좀 없어도요, 우리 옛날 조상들은요, 그냥 이렇게 하고, 풀립으로도 닦고, 가마떼기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합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아마 공포일 겁니다. 휴지 떨어지면 아마 집에 날릴 거예요. 그래서 휴지도 사실은 용돈 버는 일도 부채활동이다. 그럼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자산활동을 많이 해요? 부채활동을 많이 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자산활동하는 거 있어요? 미용실 하는 거 빼고, 미용실 손님 머리 말아주면 돈이 생기니까 그건 자산활동이야, 유일하게. 그거 이외에 자산활동하는 게 있냐고요? 없죠. 다 쓰는 거니까. 다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쓰는 거. 모든 소비는 부채활동이다 라는 이유를 이제 아셨어요? 자, 그러니까 평생 부채활동을 많이 했어요? 자산활동을 많이 했어요? 부채 활동. 그리대로 가난해진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가난해지게 된 이유를 아시겠죠? 네?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하는 습관이 바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더라. 거기에다가 사회적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더라. 노동 수익률보다 물가 오르는 것이 더 가파라. 집을 살려면 집값이 더 빨리 올라.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야.
자본 소득이 노동 수익률보다 훨씬 돈을 빨리 벌더라. 근데 우리는 자본이 없더라. 몸뚱아리 밖에 없더라. 그래서 노동하는 밖에 살 길이 없다라고 스스로 고정관념을 삼아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언젠가 부자 되겠지 라고 막연하게 열심히 살더라. 그리고 해마다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때는 어떻게? 와이프 손을 꼭 잡고 애들한테도 어떻게? 내년에 내가 선물 잘 해줄게. 거짓말만 치는 인생을 살더라. 앞으로도 안 바꾸면 내년에 또 거짓말쟁이 산타 아빠가 될 것이다. 근데 오늘 제대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15분 동안 똑똑히 들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왜 그러냐? 내가 어차피 평생 쓸 것들은요, 한 달에 평균적으로 봤더니 4인 가족에 정상적으로 중산층들이 한 350에서 400을 벌어서 210만에서 300만을 쓰더라는 거예요. 소비 지출이. 그 돈으로 어디 가서 주로 사느냐? 마트나 할인 매장에서 사더라 이게야. 그죠? 그리고 요새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산 돈이 우리한테 돌려줘요. 지네들이 다 가져가요.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인터넷 쇼핑몰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쇼핑몰에서 부자가 되던 거를 내가 내 인터넷 쇼핑몰을 내 마트를 열어서 가상마트를 거기서 생필품을 사면 일단 회원이 되면 싸게 주겠다 이거야. 회원이 되면 30% 정도 기존보다 싸게 그냥 살 수 있는 권리 주겠다. 그럼 싸게 살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산 것들은 또 어떻게 포인트로 적립되고 내 파트너도 산 것들이 포인트를 45% 정도를 포인트를 적립해서 현금 매출 전체 산 매출의 35% 범위 내에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수당 제도에 맞게끔 해가지고 나한테 캐시로 돌려주겠다. 이게 지쿰이다 하는 얘기. 그래서 일반 소비가 다른 데는 부채지만 지쿰에 와서 소비를 하면 자산으로 바꿀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줬다라는